승진하고 싶다면 너그러워져라. 목소리가 중요하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 심리학과의 데이비드 페인버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를 더 선호했다. 그래서 상급자인 여성 관리자를 뽑을 때 남성이나 여성 모두 목소리가 낮은 여성을 적합한 인물로 뽑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남성을 선택할 때는 같은 남성의 경우에는 목소리가 낮은 사람을 지지하지만 여성은 남성 후보자의 목소리에 신경 쓰지 않았다. 목소리 톤이 낮은 사람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데 테스토스테론은 매력이나 리더십과 관련이 있다. 목소리가 낮은 남성과 목소리가 높은 여성은 모두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매력이 있다. 만약 목소리 톤이 높은 남성이라면 훈련을 통해 목소리를 낮춰보자. 일반적으로 목소리 톤이 높고 말투가 느리면 신뢰도와 설득력이 떨어지고 말투가 빠르면 박학다식해 보인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 모세는 말투가 어눌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할까 걱정했다. 이에 말을 유창하게 하는 형 아론에게 대신 뜻을 전달하게 하기도 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여성 리더가 적은 이유가 그들의 능력이 남성보다 못하거나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는 목소리 때문인 경향도 있을 수 있다. 보수적인 사람은 중요한 부서로 가기 어렵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니콜 라이트홀은 컴퓨터 게임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여성은 위기 상황에서 보수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실험은 지원자를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누고 컴퓨터를 이용해 풍선에 공기를 넣는 게임을 하게 했다. 이 게임은 마우스로 한 번 클릭할 때마다 풍선에 공기가 한 번씩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풍선마다 공기를 넣을 수 있는 횟수는 랜덤으로 설정되며 설정된 횟수를 초과하면 풍선이 터진다. 이때 풍선이 터지지 않으면 클릭할 때마다 $5를 얻을 수 있지만 풍선이 터지면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리고 아무 때나 게임을 멈추고 돈을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실험이 시작되기 전 첫 번째 그룹은 스트레스 상황을 설정하기 위해 얼음물에 몇 분간 손을 넣었다. 두 번째 그룹은 동일한 시간 동안 따뜻한 물에 손을 넣었다. 그 결과 따뜻한 물에 손을 넣은 사람이 풍선에 공기를 넣은 횟수는 40회를 기록했다. 한편 얼음물에 손을 넣은 상황에서 여성이 공기를 넣은 횟수는 평균 32회였고 남성은 48회였다. 중요한 사실은 스트레스가 없을 때는 여성이 남성보다 빠르게 결정을 내렸지만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여성들은 다소 보수적이고 모험을 기피하며 우유부단한 행동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렇게 스트레스 상황에서 게임을 할 때 남성은 모험심으로 여성보다 50% 정도의 돈을 더 벌었다. 나이가 많을수록 승진할 기회가 줄어드는 이유도 그들이 보수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32세 이하의 젊은이는 65세 이상의 노인보다 더 빠르게 운전할 수 있으며 판단력이 빨랐다. 이는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부서에 젊은 사람을 기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좋은 이름과 큰 키가 유리하다? 부르기 편한 이름은 승진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친구를 사귀거나 경쟁에서 승리하는 데도 유리했다. 이는 이름의 길이나 특이성 때문이 아니라 부르기 편한 발음 때문이다. 부르기 편한 이름에 사람들은 쉽게 익숙해지고 이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 멜버른 대학교 심리학과의 시몬 라하마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40%의 사람들이 부르기 편한 이름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1.5%의 변호사가 그러한 이유로 사건을 따냈다. 게다가 모의 투표 결과에 따르면 부르기 편한 이름을 가진 후보자가 그렇지 않은 후보자보다 당선될 확률이 더 높았다. 또 다른 조사 결과에서는 키가 큰 사람이 진화 과정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신체는 권력과 힘의 상징이다. 키가 큰 사람은 리더십이 더 뛰어나다고 평가받으며 승진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지위가 높아지면 사람들은 상대방의 키가 실제 키보다 더 크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워싱턴 대학교 심리학과의 미셸 두구이드 교수 연구팀은 지위가 키에 대한 느낌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는데 사람들은 실제로 지위가 높을수록 스스로도 키가 크다고 느꼈다. 이는 육체와 정신의 상호작용을 설명해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너그러운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 지방관리나 교도관 등 권력은 있지만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자신의 발 아래 두고 싶어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 연구팀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도소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은 지원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제복을 입고 곤봉과 호루라기를 휴대할 수 있는 교도관 역할을 맡고 또 다른 그룹은 감방 생활을 하는 죄수가 된다. 이 실험은 2주 동안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도 교도관 역할을 하는 그룹의 사람들이 갖은 수단으로 죄수를 괴롭히고 모욕을 주는 상황이 펼쳐졌다. 결국 실험은 끝을 맺지 못한 채 시작한 지 6일 만에 종료되었다고 한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나다나엘 페스트의 또 다른 실험에서는 권력은 있어도 지위가 낮은 사람은 권력을 이용해 타인을 겁주고 모욕하길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한 실험에서는 학생들에게 무작위로 지위가 높은 사장이 되거나 지위가 낮은 직원이 되어 10가지 지령 중 한 가지를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게 했다. 그 중에는 인격을 모독하는 말로 나는 정말 지저분하다 라고 5번 외치게 하기,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라고 5번 외치게 하기, 또는 자신의 단점을 열거하게 하거나 타인을 헐뜯는 말하기 등이 있었다. 그 결과 권력은 있지만 지위가 낮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타인을 창피하게 만드는 지령을 훨씬 많이 선택했다. 반면 권력도 없고 지위도 낮은 사람과 권력도 있고 지위도 높은 사람은 타인에게 상처 주는 지령을 적게 선택했다. 또한 권력은 없지만 지위가 높은 사람도 타인을 헐뜯는 지령을 선택하긴 했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다. 결국 가장 심각하게 남을 헐뜯는 그룹은 권력은 있지만 지위가 낮은 사람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으로 타인의 존엄을 깎아내리는 행위를 선호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능력이 없는 사장일수록 직원들을 괴롭히며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은 직원들에게 우호적인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리더십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스스로도 권력이 없다고 느끼는 사장은 다른 유형의 사장보다 더 독설을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능력은 인정받지 못하지만 스스로는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장보다도 독설이 2배 이상 높았다. 이런 사장에게서는 회사의 장기적인 성공을 기대하긴 어렵다. 이스라엘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한다. 관용을 베푸는 이타적인 행동은 좋은 일을 한 사람이 보답을 받는다는 인류의 진화 원칙에서도 잘 들어맞는다. 너그러운 사람은 조직에서 다른 사람들과 개방적인 태도로 협력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동료를 돕는다. 최고의 팀을 만드는 비결.
팀워크를 강조하는 기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팀워크가 업무 능력 향상에 큰 효과가 있을까? 한 명이 물지개를 지는 것보다 두 명이 지는 것이 낫다면 세 명이 지지 못할 이유는 무엇일까? 팀원이 많아지면 나 하나쯤이야 라는 아니란 생각을 하는 사람도 생겨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팀원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팀워크를 다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서로 보이는 곳에서 함께 일한다. 캐나다 캘거리 대학교의 심리학자 티모시 웰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두 사람이 협력해서 하나의 임무를 완성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두 사람이 처음에는 한 자리에 앉아서 일하다가 나중에는 각자의 방에서 따로 일을 한다. 이때 파트너가 옆방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 결과 공동 작업으로 임무를 완성해야 할 때 한 자리에서 같이 일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에서 파트너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말을 해 주어도 본인은 열심히 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팀이 공동의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팀원 간의 시각적인 접촉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처럼 협력할 두 사람이 다른 장소에서 일하는 것 외에도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은 또 있다. 사람은 어두운 장소에서 일하면 이기적이고 불성실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자세히 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두운 조명이 불성실한 태도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중천보 교수는 다음에 두 가지 실험을 진행했다. 첫 번째 실험에서 지원자를 어두운 조명 또는 밝은 조명이 켜진 방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곳에는 $10가 든 봉투와 단어를 만들 수 있는 글자 모형이 있다. 이때 지원자는 5분 안에 20개의 글자 중에서 두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 10개를 만들어야 하며 하나를 맞출 때마다 50센트를 얻을 수 있다. 이때 얼마를 벌었는지 계산해 두면 실험이 끝난 뒤에 돈이 든 봉투에서 해당하는 액수만큼 가져갈 수 있다. 실험 결과 어두운 조명이 있던 방의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횟수를 속였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지원자가 검은 안경이나 투명 안경을 쓰고 $6를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나눠주게 했다. 그러자 검은 안경을 쓴 사람은 투명 안경을 쓴 사람보다 이기적인 태도를 취해 투명 안경을 쓴 사람보다 적은 돈을 나누어 주었다.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말이 생각나지 않는가? 어둠은 모든 것을 가려줄 거라는 환상을 만들어내고 거짓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심지어 신분을 가릴 수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켜 이기적이고 부도덕한 행동을 유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팀워크를 강화하려면 한 사무실에 모여서 함께 일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지나치게 개방적인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을 싫어하는 팀원들도 있다. 특히 새로운 지식을 배우거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협력이 필요하지 않은 일을 하는 팀원들이 그렇다. 이런 경우 개방적인 사무실 환경은 시시각각 감시받는 기분이 들어 안정감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뉴캐슬 대학교의 심리학자 멜리사 베이테슨도 누군가를 계속 주시하면 더 성실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한 실험으로 대학교 공공 커피숍에서 셀프 계산 박스 위에 정기적으로 눈동자 이미지와 꽃송이 이미지를 교체해서 붙여놓았다. 그 결과 사람들은 꽃송이 이미지보다는 눈동자 이미지를 붙였을 때 커피나 차를 마신 뒤 더 정확하게 지불했다. 눈동자 이미지가 꽃송이 이미지보다 2.76배나 높았다. 리더는 과대평가하지 않는다. 팀에서 자신의 공헌도를 낮게 평가할수록 팀의 효율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과 쉬나 아이엔가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90%의 학생이 자신을 우수한 인재라고 생각하지만 스스로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 눈에는 평범하거나 같이 일하기 싫은 대상으로 보인다고 한다.
그리고 스스로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똑똑해 보인다는 평가를 받긴 하지만 그들이 인재관리 능력까지 갖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그들이 인재관리 능력까지 갖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팀에서 자신의 공헌도가 크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게 되는데 그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과장하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본인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만 다른 동료가 묵묵히 해낸 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때로 동료가 자신보다 더 많은 일을 했을지라도 말이다. 사회심리학의 창시자로 꼽히는 맥스 링겔만은 줄다리기 시합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줄다리기에 참여한 선수가 많을수록 각자가 사용하는 힘은 줄어들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대부분 다른 사람도 있는데 굳이 자신까지 필사적으로 힘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노력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특히 응원이나 손뼉치기 같은 간단한 임무를 수행할 때 잘 드러난다. 그 외에도 공헌도를 평가할 필요가 없는 다른 임무, 예를 들면 창의력을 요하는 임무에서도 비슷한 양상은 보인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팀원에게 자신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알리고 공헌도를 수치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헌도나 노력을 지나치게 중시하면 팀의 효율이 떨어진다. 아이엔가의 동료 데니엘 에임스의 연구에 따르면 직장에서 자신의 노력을 강조해서 지위와 명성을 높이려는 사람일수록 애물단지 취급을 받기 쉽다고 한다. 이런 사람은 결국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다. 팀원 중 썩은 사과가 있는가? 팀원 중에 나르시시스트가 있다면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나르시시스트는 창의력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이디어가 창의적이라고 믿음을 심어주는 일은 잘한다. 이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때 열정적이고 유창하게 말을 이어가기 때문인데 이때 사람들은 이들을 보며 창의적인 표현을 잘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특히 고집이 센 나르시시스트들은 대다수가 형성한 간단한 공감대를 온갖 수단을 동원해 자기 고집대로 바꿔놓기도 한다. 미국 영화 12인의 노한 사람들을 보면 아버지를 살해한 소년을 두고 유죄를 주장하는 11명의 배심원에 맞서 무죄를 주장하며 결국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성공하는 한 명의 배심원 이야기가 나온다. 나보다 몸이 먼저 말한다. 사람들은 표정과 자세 등 신체 언어로 상대방의 성격과 심리 상태를 판단하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신체 언어는 꽁꽁 숨기고 싶어 한다. 이는 상대방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고 싶어서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신체 언어는 생각보다 정확하다. 미국 심리학자 폴 에크만은 사람들의 미세한 표정만 보고도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세한 표정을 정확히 읽기 위해서는 장기간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훈련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는 눈빛만으로도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다. 거짓말을 하는 상황에서는 뇌 사용량의 증가로 눈동자의 움직임을 통제하지 못해 눈빛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걸음걸이만 봐도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미세한 표정에 비해 신체 언어는 관찰하기 쉬운 편이다. 그 중에서 걷는 자세를 관찰해 보면 그 사람에 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영국의 한 심리학자는 뇌와 멀리 떨어진 신체 부위일수록 신뢰도가 높고 뇌와 가까운 부위일수록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타인과 만났을 때 존중의 의미로 또는 습관적으로 상대방 얼굴을 바라본다.
그래서 거짓말을 할 때 들키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눈빛과 표정을 감추려고 애쓴다. 하지만 뇌에서 멀리 떨어진 다리까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얼굴이나 손보다 더 많이 움직이게 된다. 거짓말을 할 때 외에도 우리는 걸음걸이만으로도 상대를 파악할 수 있다. 걸음이 빠르고 다부진 체격은 현실적이고 영리하여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이 많다. 이런 사람은 신용을 중시하며 자기만의 주관과 판단력으로 다양한 분야에 용감히 도전한다. 또한 적응 능력이 뛰어나고 업무 효율이 높으며 맺고 끊음이 확실하다. 반면에 걸음이 느린 사람은 우유부단하고 모험 정신이 부족하여 위기가 닥치면 뒷걸음질 칠 수 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걸을 때 몸이 앞으로 기울어진 사람은 내성적이고 인간관계를 잘 관리하지 못하며 감정을 중시한다.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 같이 걷는 사람은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처럼 걷는 사람은 위선적이며 남에게 과시하기를 즐긴다. 껑충껑충 걷는 사람은 외향적이고 진실되며 말주변이 좋지만 덜렁거리는 성격이다. 걸을 때 두 손을 규칙적으로 흔드는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신감이 넘치지만 독단적인 경향을 보인다. 다양한 손짓 언어 읽기. 걷는 자세 외에도 손짓을 보고도 사람의 성격과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심리학자들은 기본적인 예절인 악수를 중요하게 여긴다. 앤드루 갤럽의 연구에 따르면 악수할 때 악력의 강도로 그 사람의 특징을 잡아낼 수 있다고 한다. 악력은 사람의 침략적 행동 및 성행위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통해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의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악력이 강하다는 건 건강하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실제로 조사해보니 악수할 때 악력이 센 남성은 일반적으로 고등학생 시절 공격적 성향이 강했고 성 경험이 빨랐으며 성 파트너도 많았다. 반면 여성의 경우 악력은 성 경험과 사회 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아이오와 대학교 그레그 스튜어트의 연구에 따르면 면접 시에도 좋은 인상을 남기려면 힘 있는 악수가 중요하다고 한다. 실험에서 연구원은 대학생 그룹을 대상으로 모의 면접을 실시했다. 면접관은 학생들의 표정에 점수를 매겼고 악수 평가위원 5명은 그들의 악수법, 악력, 손을 잡고 있는 시간, 활력, 눈빛 교환을 평가했다. 실험에서 면접관은 주로 악수 점수가 높은 사람들을 고용한 반면 악력이 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깊은 인상을 받지 못했고 소심하고 겁이 많다고 생각했다. 흥미로운 점은 여성의 경우 악수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았지만 힘을 주어 악수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악력이 약한 사람이 모두 소심하고 겁이 많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열정적인 악수는 자부심과 상대를 통제하려는 욕망이 강하며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악수를 할 때는 악력을 적절히 조절하는 게 좋다. 일상생활에서 악수를 한 뒤에 상대방을 평가해 본 적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타인과 악수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내성적인 반면 두 손으로 악수하는 사람은 성실하고 외향적이다. 악수를 할 때 손을 계속 흔드는 사람은 이를 대강대강 처리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상대방의 손을 꽉 잡고 잘 놓아주지 않는 사람은 그와 친구가 되고 싶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어떻게 악수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맨체스터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제프리 비티는 완벽한 악수란 적당한 힘으로 손을 3번 흔들고 2, 3초 정도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악수를 할 때 눈빛을 교환하고 미소를 유지해야 한다. 기타 손짓 언어와 관련해 저명한 언어학자 앨런 피스는 손바닥의 위로 향하는 것은 악의가 없으며
복종과 수용을 의미하고 반대로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는 것은 명령이나 저항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손을 잡을 때는 남성의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고 여성의 손바닥이 위로 향한다. 이는 남성의 힘이 강하며 여성은 그에 복종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자신과 동등한 신분의 사람을 만났을 때 자신의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면 우월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앉은 자세로 성격을 읽다. 앉은 자세로도 사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허리를 곧게 펴고 두 다리를 가지런히 모아 똑바로 앉은 사람은 헌신적인 경향을 보인다. 반면에 두 다리를 꼬아서 앉는 사람은 외향적이거나 독선적이다. 그 외에도 두 다리를 곧게 펴서 앉는 사람은 성격이 시원시원하며 몸을 뒤로 기대어 앉은 사람은 대화에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몸을 앞으로 기울인 사람은 적극적으로 교류하길 원한다. 몸을 웅크리고 앉으며 종아리를 의자 아래에 두고 두 손을 허벅지 사이에 끼우는 사람과 발을 교차해서 앉은 사람은 걱정이 많고 자신이 없다. 다리를 꼬고 앉아 떨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성격이 괴팍하다. 허벅지는 붙이고 종아리는 떨어뜨린 채 발끝으로 거꾸로 팔자를 만드는 사람은 내성적이다. 손으로 뺨을 괴고 한쪽으로 기울게 앉아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다. 두 다리를 붙이고 팔꿈치를 땅에 댄 채 앉는 사람은 예민하고 비판에 약하다. 손을 맞잡고 뒤로 기대어 앉은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다. 또한 앉는 자세는 그 사람의 심리 상태와 성격과 관계가 깊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앉은 자세에 따른 특징이 잘 드러난다. 예를 들어 두 다리를 붙이고 지면과 수직으로 세워서 앉는 여성은 보수적이고 낯선 사람이나 상사와의 교류를 싫어하지만 상대방의 말에는 유심히 귀를 기울인다. 두 다리를 교차해서 앉는 습관을 가진 여성은 외향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며 사람 만나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성실하고 솔직하지만 성질을 잘 내고 기지가 부족하다. 두 다리를 떨어뜨리고 발끝을 바깥으로 향해서 앉는 여성은 타인을 관찰하기 좋아하며 과감하고 이성적이지만 고집이 세다. 두 다리를 붙이고 옆으로 기울여 앉는 여성은 스스로 우아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의 매력을 이용해 친구를 사귀거나 적대적인 사람에게 대응하지만 느릿한 성격이고 아첨을 잘한다.